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옴니채널 A to Z 샌드버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샌드버드 산마테오 오피스에서 비즈니스 메시징 GTM 리드를 맡고 있는 조시은입니다. PM 김영도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한국과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옴니채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옴니채널 전략과 멀티채널 전략의 차이, 이는 메시지의 강점과 기대 효과, 그리고 미소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이는 메시지 알림 센터의 성공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 프로덕트 매니저 영도 PM님의 SBM 라이브 데모와 Q&A 세션이 있을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웨비나 중에서도 줌 Q&A 창으로 질문 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리며 끝까지 참석해주신 분들 중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옴니채널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2O, 멀티채널 전략과 같은 뉴스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옴니채널 전략과 멀티채널 의 개념을 종종 혼동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멀티채널 전략을 사용하시면서 옴니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떻게 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저에게 문의를 많이 넣어주셨는데요. 사실 옴니채널 전략은 마케팅, 이커머스에서의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객과 어떤 채널로 지금 소통하고 계신가요? 흔히 SMS, 인스타그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 채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서의 이 어떻게가 옴니채널 전략과 멀티채널 전략의 차이입니다. 멀티채널 전략과 전략의 차이는 이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용하는지 또 얼마나 매끄러운 고객 여정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두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티채널 전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채널을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한 브랜드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아서 뭐야 하면 알림 꽉 찼잖아 하면서 홈스크린에 있는 알림들을 모두 지워버리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채널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외부 채널을 통해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어떤 고객을 어디서 놓쳤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채널에 의존하게 되고 유저의 니즈에 맞춘 고객 경험보다는 채널의 힘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알림을 많이 보내야 하는 팀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와 템플릿, 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옴니 채널 전략은 말 그대로 모두의 채널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채널로 다가가는 방법이죠. 결국 저희는 세일즈가 일어나는 자사 어플과 웹사이트로 유저를 유입하는 데에 집중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것을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채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푸시 알림과 이넷 메시지 알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 어플의 알림 채널을 잊어버리고 계신데요. 사실 이 채널들로 어플에 들어온 유저에게 그 시간에 맞는 쿠폰 알림을 보낸다던가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확인해서 어디서 놓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옴니 채널에서 이냅 채널과 푸시 알림을 잘 이용한 멀티 채널 전략과 옴니 채널 전략의 차이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행사 어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마일의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앱을 켜고 둘러보는데 우린 너무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 바로 앱을 닫아버리죠.
그럼 저희는 알림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카카오톡, 문자, 푸시 알림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알림들이 점점 쌓이면서 홈스크린에 있던 알림 위젯을 저희는 퇴근 후에 모두 삭제하게 돼버리죠. 그럼 저희는 알림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아쉽다는 느낌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앱을 켰었을 때 저에게 바로 프로모션 알림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어플 내 알림 채널 보관함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알림을 한 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퇴근 후에 놓쳤던 아침의 푸시 알림들이 카카오톡으로 다시 전달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유저 입장에서 고객 여정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게 신경 쓰는 부분이 옴니채널 전략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 이 옴니채널 전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푸시 알림과 인앱 알림의 차이를 또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비교를 해볼게요. 푸시 알림은 IP 기반의 무료 SMS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이미지에서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이듯 이제 토스와 같이 이벤트성 알림으로도 사용되고 아래 배달의 민족처럼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리치 미디어를 사용해서 배달 경로와 소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이 알림들은 사용자를 앱으로 유입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푸시 알림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지만 이걸 비활성화한 유저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래서 푸시 알림은 이렇게 전달되고 클릭되면 유저와의 인터랙션이 바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인앱 알림은 말 그대로 앱 내 알림으로 앱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들어온 유저에게는 상황에 맞는 정보, 알림, 입금 알림, 결제 알림과 같은 필수적인 알림을 개인화된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푸시 알림은 전달되고 클릭해서 유저를 앱으로 유도하는 데 그친다면 인앱 알림 같은 경우는 각 유저가 원하는 메시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고 이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고 이 두 채널 모두 어플에서 보내는 메시지인 만큼 인앱 메시지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유저가 놓친 알림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 인앱 알림 메시지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오른쪽에 토스에서 알림 메시지 센터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두 채널을 잘 어우러지게 옴니채널 전략을 짠다면 유저 데이터도 잘 수집할 수 있고 행동 패턴도 분석해서 메시지를 맞춤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 채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인앱 알림 센터와 인앱 메시지, 푸시 알림 어떻게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샌드버드 SDK를 사용해서 바로 사용 가능한 맞춤형 알림 센터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에서 인하우스 빌드를 굉장히 망설여 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리소스에 해당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징 시스템의 세부 사양을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리소스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부분이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팀에서 보내는 알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채널을 관리하는 각 마케팅팀, 운영팀, 개발팀, 디자인팀들의 니즈와 우선순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조율하는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해결점으로 샌드버드에서는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이제 SBM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SBM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어느 팀이든 사용하기 쉬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저희는 채택했습니다. 가장 알림을 많이 보내는 운영팀, 마케팅팀에서 이는 메시지 알림 센터를 쉽게 구현해낼 수 있고 템플릿 맞춰서 필요한 팀에게 쉽게 만들어서 한 번에 예약, 정송, 확인이 가능해서 유저 입장에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SBM은 하나의 통합 API를 통해서 비즈니스 메시징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옴니채널 전략은 다양한 채널의 강점과 유저 여정을 고려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각 채널의 API를 모두 연결해야 하는데 SBM의 통합 API를 사용하면 트윌리오, 브레이즈, 원시그널 등 각각을 통합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신 하나의 통합 API로 SMS, 카카오톡, 인앱푸시 알림을 모두 한 대시보드에서 연결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 기술인 시퀀싱인데요.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보급사의 API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발팀의 내부 유지 보수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각 채널마다 다른 템플릿을 사용하면 디자인이 다르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좋은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SVM을 도입하면 기술적인 리소스를 절감하고 이 시퀀싱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인앱 알림, 뭐 푸시 알림부터 이제 카카오톡, SMS를 예약 발송 가능하게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 분석과 유저의 행동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저 대시보드도 함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SBM을 도입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확장도 굉장히 무한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SBM을 도입하고 있는 미소에서는 저희 SBM을 사용하기 전에는 카카오톡과 SMS만을 사용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SBM을 도입하고 나서는 73%의 외부 채널들을 인앱 채널로 옮겨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샌드버드와 함께한 미소의 케이스 스터디 비디오로 함께 보시죠. 이제 시간이 헤드 오브 프로덕트로 일하고 있는 양희철이라고 합니다. 제 미소에서 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예전만큼 그냥 단방향 메시지를 발송한다가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통합된 알림 센터 같은 것들의 구축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샌드버드의 솔루션을 검토하게 되긴 했어요. 샌드버드 측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 다양한 채널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긴 했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데려오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하는 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는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있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배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SMS나 카카오 알림톡 같은 좀 더 친숙한 이제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샌드버드의 솔루션을 쓸 때는 시퀀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파트너님들은 일단 푸시 메시지를 보냈다가 푸시 메시지가 좀 잘 안 읽힐 경우에 도달하지 못하는 파트너님들한테만 SMS나 이런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또 이렇다 보니까 사실 푸시 메시지랑 이제 인앱 이슨 메시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알림톡 채널별로 이제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더 비용적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비디오를 너무 오랫동안 보여드릴 수 없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SBM을 미소는 도입하고 나서 파트너 참여도와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비용 절감도 43%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SBM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SBM PM 김영도 님께서 데모를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SBM의 PM, 샌드버드의 PM, 그 체이스 또는 김영도라고 하고요. 저는 SBM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 데모를 오늘 라이브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짧게 진행되는 데모여서 혹시라도 추가로 보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 미팅을 저희 끝나고 이메일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노티피케이션 채널 영어로 돼 있는데, 즉 미소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채널들을 저희가 미리 다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에서 쓰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한눈에 한 화면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들 다 지원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왓츠앱이랑 카카오까지 추가가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라인이랑 이메일 같은 채널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림 채널들을 다 미리 등록을 해 놓은 이후에 그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템플릿들인데요. 이 템플릿들은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서버에서 하드 코딩으로 관리하고 있을 케이스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또는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기존에는 엑셀로 심지어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템플릿은 예약 관련된 알림이고요. 이 예약된 것 중에서 실제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 알림톡도 사실 검수 같은 걸 다 태워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 SBM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인앱 알림 센터에 이 보관돼 있는 인앱 메시지는 사실 UI 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려주는 부분이어서 뭐 이미지나 버튼 같은 것들은 다 코딩 필요 없이 개발 필요 없이 직접 대시보드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진이 필요 없다, 이미지가 필요 없다. 그냥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반영이 되고요. 요런 거는 사실 인앱이라는 채널의 강점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사실 비즈니스가 쓰는 채널 중에는 당연히 FC 결국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있고요. 요런 것들도 사실 다 저희가 타이틀 바디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 딥링크까지 담고 싶으시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걸 조금 제가 지금 잠시 작성을 하고 네 일단 뭐 그냥 비워 두겠습니다. 요 화면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이렇게 네임이랑 데이트 결국에는 전송하는 시점에 바뀌는 정보들을 저희는 영어로는 variable, 한국어로는 변수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직접 다 대시보드에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 각 채널별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지는 이제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알림톡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은 현재 검수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이 배송 관련된 알림의 내용은 없고 그냥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 앱에서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저들을 결국은 앱으로 다시 유도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채널은 SMS, 즉 저희 이제 문자, LMS일 수도 있죠. 이라는 채널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점은 뭐 알림톡과 다르게 뭐 버튼 같은 걸 추가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담아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변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지만 이제 쓰시는 고객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편하게 변수 같은 거는 제한 없이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저장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아까 이제 스텔라 시은 님이 설명해 주신 시퀀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게 이 기존에는 아마 동시 발송, 동시에 FC, 카카오, 알림톡 그리고 뭐 문자, 이메일까지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동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른 순차 발송을 하라는 기능이 이제 시퀀스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꺼도 되고 사실 저희 대부분 고객들은 이걸 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 고객들은 보통 인앱이랑 FC를 동시에 스텝 1에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이 발송하고 나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거는 참고로 최대 3일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데모상 그냥 디폴트 10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앱이 실제로 유저가 봤으면 이제 스텝 2로 안 넘어가고 어차피 고객은 이 메시지를 받고 인지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제 스텝 2를 안 보내고 있고요. 또는 이제 FC,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유저가 클릭을 해서 앱을 켰다. 그 이벤트를 저희가 트래킹을 해서 그 이벤트가 만약에 충족이 됐다면 스텝 2로 안 넘어가고 카카오톡이나 SMS를 안 보내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만약에 유저가 이 뷰나 클릭을 안 했으면 그때 카카오톡으로 전달이 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달이 안 된 경우에만 이제 SMS로 저희가 폴백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시퀀스를 통해서 기대 효과는 사실 두 가지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비용 절감의 포인트가 큽니다. 카카오나 문자 같은 매체들은 채널들은 사실 비교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비용이 부담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 시퀀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비용 절감보다는 고객 경험 중점인데요. 이제 시은님이 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옴니채널 전략에서는 고객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저를 결국 모든 채널 통해서 스패밍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 즉 브랜드도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 인앱으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안 본 경우에만 이제 카카오나 이제 SMS 외부 채널로 이제 폴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템플릿을 생성할 때는 초반에 채널을 선택을 하고 채널에 따른 콘텐츠까지 다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시퀀스, 결국은 순차 발송의 조건들과 이제 시간을 지정하고 나서 저장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템플릿을 보낼 수 있는데요.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사실 알림톡은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해서 미리 따로 만들어 놓은 이제 하나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동일한데 이 카카오 알림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내드리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런 메시지의 특성상 수동으로 누가 샌드보드 들어와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API를 통해서 보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시연을 위해서 제가 직접 대시보드에서 메뉴를 통해서 수동으로 보내드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보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캠페인을 한 명한테 또는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캠페인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API랑 동작이 거의 동일하지만 그냥 자동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 5일 9시 55분 제가 그냥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넣을 텐데요. 그 이 태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과 분석 같은 걸 할 때 또는 뭐 팀별로 이 태그를 나눠서 쓴다. 또는 뭐 2024년 마케팅 이렇게 태그를 이제 붙여서 실제로 메시지 나가는 것들을 나중에 다 트래킹할 수 있는 용도로 태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니까 테스트라는 태그를 넣고 저는 지금 수동으로 뭐 여러 명한테 보낼 게 아니라 저 개인한테 체이스한테 보낼 거여서 체이스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템플릿은 선택되어 있고 아까 설정해 놓은 이 시퀀스 세팅 결국 인앱이랑 푸시 동시 발송 그다음에 5분 뒤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만 SMS를 보낸다. 요거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변수들을 이제 보내는 건데 이 변수들은 이제 API에서 보내는 시점에 이제 고객의 정보 가지고 이제 담아서 넣는 건데 여기선 제가 제 이름 김영도 그리고 날짜 8월 5일 마지막에는 SMS에서 쓰이는 요 링크를 넣어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프리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변수가 다 치환돼서 전송이 될 거여서 실제로 일단 전송을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전송한 케이스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보내지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줬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메뉴인 유저 인사이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을 통해서 모든 알림들을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을 으로 만약에 보내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저가 받았던 메시지들을 다 기록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받았던 메시지, 어떤 채널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보고 뷰를 했는지, 클릭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저희 샌드버드 인프라에 적재를 하고 반대로 저희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SBM의 강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8월 5일 9시 55분에 보냈던 메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전달된 게 이제 나오고 실제로 제 기기에는 받은 걸 보여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보내고 유저별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채널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데모여서 자세히 많은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앱이랑 푸시랑 SMS, 뭐 카카오까지 다양한 채널들 보냈던 이력들이 다 쌓이고요. 이런 거를 채널별로, 템플릿별로, 태그별로 다양한 기준대로 섞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 화면들을 좀 더 고도화하면서 이제 각 채널별로 제공되는 매트릭들, 뭐 오픈율이나 클릭률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데모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Q&A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비비안 킴님께서 별도로 언어 설정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 모두 운영하고자 해서 언어 설정 및 자동 번역이 가능하다면 운영이 훨씬 쉬울 것 같다고 이제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영어와 한국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국내외 운영하시기엔 크게 불편이 없으실. 아, 네. 이거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아, 네네. 비비안님, 그 언어 설정은 사실 저희가 제품 레벨에서 기능으로 뽑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템플릿을 설정을 할 때 템플릿 키를 뒤에다가 언어를 보통 붙이고 이제 실제로 발송하면서 어떤 언어로 발송할지를 고객들이 판단을 해주고 계신데 추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어 지원도 이제 네, 추가될 예정이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서 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축할 수 있는 UI 키트 부분도 지원이 되나요?라고 익명의 이 제보자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UI 키트 지원이 되고요. UI 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실제로 앱 단의 구현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코드 한 두 줄 정도 넣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연처럼 UI가 그려지는 결국 샌드버드가 UI까지 그려지는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UI 키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지원되고 있고 그거랑 이제 좀 별개로 SDK로 결국은 UI는 샌드버드에서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싶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문자나 카카오 템플릿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알림통만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 관리 때문에 신규 채널 및 새로운 템플릿을 확장하는 데에 내부에 고민이 많습니다. 샌드보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요것도 익명의 제보자가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템플릿은 저희는 사실 카카오 템플릿, 문자 템플릿 별도로 있지 않고요. 이 옴니 채널 템플릿, 즉 하나의 템플릿에 여러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 그 하나의 템플릿에 시퀀스, 그 순차 발송의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기능을 개발해서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든 채널이 아니라 인앱이랑 푸시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고객들도 충분히 카카오랑 문자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특정 고객들은 아예 뭐 문자만 쓰는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고 발송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그 시퀀스로 알림에 대한 배달, 열람, 전환 그리고 실패율에 대한 분석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요것도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8월 중순, 8월 말 정도에 추가될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푸시를 다 차단하고 알림톡도 채널 차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서 문자만 받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 대시보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들에서 녹여서 보여드릴 예정이어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네, 아마 Q&A 슬라이드에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네, 관계로 넘어가서 백정훈님,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콘솔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설명은 연결된 외부 채널이 여러 개의 것에 대한 설명인데 운영 플랫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100%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개 운영 플랫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중간 단계에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을 꽂고 결국에는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 줄여서 그냥 SBM이라고 할게요. SBM이 이제 각 고객들, 유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콘솔을 통해서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 놓고 뒷단에 비즈니스가 쓰는 다양한 뭐 결제 시스템, 그 뭐 운영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 다 꽂아서 직접 꽂아서 SBM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의 제보자님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도 지원하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요거 지금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검토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은 이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채널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 다양한 국가별로 제일 많이 쓰는 채널들을 추가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SNS 채널들도 앞으로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채널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네, 만들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네, 부족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이스 혹시 황선영님 질문이 이넷 말고 카카오 알림톡, 문자 등 오픈 및 클릭률 추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UI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걸 저희가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연이어서 되게 짧게 보여드렸는데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알림톡이랑 SMS는 그 채널의 특성상 이 오픈율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몇 명이 알림톡을 받는지, 몇 명이 SMS까지 받는지를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나 이런 통신사들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오픈율은 추적이 안 되고요. 클릭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릭률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네,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마 3분기 중으로 추가할 예정이어서 문자나 카카오나 왓츠앱 같은 외부 채널들에서도 클릭률을 트래킹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건들에 통해서 이런 시퀀스, 순차 발송 조건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체이스 제가 이제 네, 테이크오버 일단 제가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외부 업체를 통해 카카오 발송을 쓰고 있는데 샌드버드로 옮기면 어떤 게 더 편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알림톡을 쓰고 계시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이랑 크게 다른 거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인앱이랑 푸시까지 통합한다는 관점에서는 SBM, 이 샌드버드 비즈니스 메시징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들에서 듣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인앱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별도로 이제 파이어베이스 통해서 구축을 해야 되고 문자랑 카카오는 뭐 이제 다른 API를 통해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메일도 다른 API 통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보통 4개 정도의 솔루션들 또는 구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샌드버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API로 쓸 수 있다는 게 좀 하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에서 멈추고 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콘텐츠는 좀 시간이 많이 스텔라? 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랩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럭키 드로우 이벤트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10분께 모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이제
랜덤으로 추천해서 저희가 감사 이메일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메일도 잘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링크드인이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샌드버드 조시은과 김영도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